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소화 복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어떤 질병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질병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감기에 걸려도 또 이제 대변이 마려워도 또 밥 먹기가 싫어도 유치원 가기 싫어도 꾀병을 부리거나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배가 아프다라는 표현법을 굉장히 많이 쓰죠.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은 대변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이제 배를 이렇게 만져봐 가지고 아픈 부분이 있는지 또 구토를 하는지 그리고 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대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의 복통은 대부분 배에 있는 세로 근육인 복직근이 긴장하거나 또 복직근 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복통이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 간혹 음식물의 알레르기, 또 변비나 장염, 위염 등 내장 질환에 의해서도 복통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죠.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에 80% 내지 90%는 가짜로 배가 아픈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배가 아픈 10%에서 20%를 찾아서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일단 아이들이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질병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가 영아산통인데요. 대개 생후 4개월이 안 된 아이가 갑자기 다리를 구부리고 주먹을 꽉 쥐고 떠나갈 듯이 울면서 보채면은 영아산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아산통이라고 하는 것은 배에 가스가 많이 차거나 또 대변이 가득 차가지고 생기는 극심한 복통으로 이 경우에는 아이를 안고 흔들어서 편안하게 해주거나 배를 배꼽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은 울다가 지칠 무렵 정도의 대장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가스가 배출되는 동시에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장중첩인데 생후 1년 미만의 건강한 아이가 벼란간 복통으로 1, 2분 정도 심하게 울다가 5분에서 15분 정도 멎었다가 다시 복통이 발작해서 심하게 운다면 장중첩증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작 중에 아기의 얼굴은 창백하고 왈칵 뿜어져 나오는 구토를 하기도 하고 배를 만져보면은 소세지 모양의 덩어리가 만져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경우에 따라서 딸기잼 같은 피가 섞인 끈적끈적한 대변을 보는 경우에는 장중첩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세 번째는 급성충수염인데 급성충수염은 오른쪽 아랫배가 아픈 것이 특징이고 오른쪽 아랫배를 만져보게 되면은 더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침을 할 때 배가 울리고 걸을 때도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복통보다는 명치 부위나 배 전체가 체한 것처럼 거북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다가 점점 오른쪽 아랫배가 아픈 경우가 있죠. 네 번째는 변비인데요. 아이들은 변비 때문에 복통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왼쪽 아랫배를 눌러보면은 자지러듯이 아프다고 하고 왼쪽 아랫배에 순대와 같은 덩어리가 만져진다면은 변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또 왼쪽 아랫배를 자극하는 것도 배변에 도움이 되죠. 다섯 번째는 음식 알레르기인데요. 우유나 콩, 계란, 땅콩 등 특정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두드러기 같은 것들이 난다면 음식물 알레르기에 의한 복통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 인한 급성 위장염으로 복통이나 구역질, 구토, 설사, 열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제 일곱 번째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인데 아이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배가 사르르 아프다가 했다가 곧장 설사를 하고 변을 보고 나면 복통이 말끔히 사라지는 경향이 있죠. 보통 아이의 변이 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이렇게 반복되는 특징이 있을 수 있고 설사를 쭉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변비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랫배에 뜨거운 찜질을 해주고 부드러운 죽 같은 것을 먹이면서
복통이 완화되도록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시민성 복통인데요. 아이가 학교 가기 싫거나 또 유치원 가기 싫거나 음식을 먹기 싫거나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아이에게 아픈 곳을 한번 짚어보라고 하면은 잘 지적하지 못하고 배 전체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꾀병이라고 무시하기보다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도록 하고, 그래도 자주 가짜 배 아픔을 호소할 때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요로 감염인데요. 배가 아파요. 그리고 소변 볼 때마다 더 아프고 찔찔 짜요. 소변을 찔끔찔끔 자주 보고 소변에서 냄새가 나고 열이 올랐다 하는 경우에는 요로 감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때도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탈장인데요. 아이들이 아랫배가 아프면서 사타구니나 고환 부위가 부으면은 탈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이제 남자아이들한테 나타나죠. 부은 것이 가라앉지 않고 통증이 심하면은 장이 꼬여 있을 수 있으니까 곧바로 응급실에 가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복직근이 긴장해서 나타나는 복통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배는 명치에서 아랫배까지 세로로 나와 있는 큰 근육이 있는데 이것이 복직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아이가 한참 성장할 때는 근육보다도 뼈가 먼저 자라기 때문에 복직근이 뼈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부의 윗부분에서부터 아랫부분까지 마치 줄로 묶은 것 같은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한마디로 배의 성장통인 셈인 것이죠. 이때 아이의 배를 살펴보면 가로로 금 간 것처럼 임금 왕자가 새겨져 있기도 하고요. 배를 만져보면 명치 끝에서 아랫배까지 복직근이 마치 판자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지만 좀 더 깊이 눌러서 안 근육을 촉지를 해보면 딱딱하지 않고 물렁물렁한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소화복통은 대부분 복직근 긴장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성장하면서 복직근 발달이 되면 서서히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아이들의 복통의 거의 8, 90%는 이 아무런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복부의 복직근 근육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복직근 긴장으로 인한 복통은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제일 먼저 복부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10분에서 20분간 마사지를 하루에 한 4번 정도 해주시고요. 또 뜨거운 찜은질을 해주시면 복직근 근육이 이완되면서 복통이 많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계 방향 마사지는 장의 주행 방향이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화 복통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화불량이나 변비,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웬만한 복부 질환은 시계 방향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압요법인데요. 중안, 그러니까 배꼽과 명치 사이의 중간점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지압을 해주면 좋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응급 지압 방법으로는 합곡이라는 경혈이 있는데, 합곡은 엄지와 검지뼈가 만나는 오목한 부분에서 약간 엄지손가락 쪽으로 올라온 부위인데 지그시 눌러주게 되면 위와 장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배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장염 등 염증성 질환으로 인한 급성 복통에는 하루 정도 먹는 것을 좀 끊고요. 그 대신 보리차를 조금씩 마시게 하고, 복통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미움과 죽 그리고 과일즙으로 시작해 가지고 점차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먹이고, 평소에 배가 자주 아프다고 하는 아이는 지나치게 차갑거나 또 뜨거운 것, 육류나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을 먹이지 않도록 부모님께서 신경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매실차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복직근 긴장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복통을 호소할 때는 매실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 매실은 내장 근육과 이 복직근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매실은 정장 작용과 살균 작용도 있기 때문에 장염에도 좋고요. 또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체력이 떨어지고 허약한 아이들에게도 좋은 보약이 되는 것이 바로 매실입니다. 잘 익은 매실을 유리병에다 넣고 거기에다 설탕을 함께 이렇게 담아서 한 달 정도 밀봉으로 해두게 되면은 노란 즙이 나오는데, 필요할 때마다 커피잔 한 잔에다가 따뜻한 물을 붓고 그 노란 엑기스 한 3티스푼 정도 타서 이렇게 하루에 3번이나 4번 정도 마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배가 아픈 아이 어떻게 치료할까요? 특정 질환에 의한 급성 복통이 의심이 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리고 평소에 배가 조금씩 자주 아프다고 하고 밥도 잘 먹지 않고 또래보다도 체력이 딸려 보이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복통의 90%를 차지하는 이 복직근 긴장에 의한 복통 같은 경우에는 소건중탕이라는 처방을 많이 씁니다. 이 처방은 내장 근육의 경직을 진정시켜주고 복직근 긴장을 완화시켜가지고 배가 아픈 것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좋은 처방입니다. 또 밥도 잘 먹게 하고 면역력도 길러가지고 잔병 치레를 덜하게 하고 아이들의 전반적인 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건데요. 소건중탕 같은 경우는 백작약이 주 약재입니다. 거기에다가 황기, 감초, 계피, 생강, 대추, 거기에다가 엿을 넣어서 먹는 처방인데요. 백작약은 내장 근육의 경련을 진정시켜주고 복직근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복부 근육뿐만 아니라 전신 근육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근육에 쌓인 젖산이나 탄산가스 같은 피로물질들을 풀어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약입니다. 황기는 기를 보호하고 염증을 없애주는 대표적인 약재죠. 감초는 체력을 증강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계피는 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대추는 정신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피로를 풀어주는 약이고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혈을 잘 돌게 하고 소화기를 강하게 하는 약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엿을 넣는다고 했는데요. 이때 엿은 주로 수수로 만든 엿을 많이 썼습니다. 복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아이들에게 포도당 공급을 해주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최고의 약이 바로 엿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가 자주 아프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소건중탕을 활용을 해보면은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자주 불편해하는 복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